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내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작전명 시크릿에서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4가지 작전 먼저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자, 현재 정부에 대한 입장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의 또 의견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올바른 이 공매도 금지 어디로 가는 건지 예단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등과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도 잘 올라갔습니다. 연속적인 상승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다음 세 번째로는 많이 쉬었다 아이가 2차 전지 그리고 부품주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2차 전지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되는지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조선주, 내년 유망 섹터로 반도체주 그리고 조선주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수주 이야기까지 나온 만큼 네. 조선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또 투마로우 스타거즈에서도 수익률 대결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엄청난 수익률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면 시크릿 통해서 작전 세우러 가볼게요. 네, 내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정종택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작전 짜보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지수, 상승 종목,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상승한 시장이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이틀 연속 상승한 시장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2% 상승했습니다. 2,486까지 올라갔는데요. 곧 2,500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벤트를 해서 그런지 800선 빠르게 회복해냈습니다. 1.91% 상승했고요. 809까지 올라간 코스닥. 오늘 상승 종목 수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750개 넘는 종목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26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시작하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많이 둘 다 동시에 코스피, 코스닥을 샀던 게 처음이 아닌가 별로 싶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사들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1,515억 원, 그리고 기관이 132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어제 CPI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오늘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기대 많이 했었는데 그 좋은 흐름 그대로 우리 시장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도 좀 있고요. 조선 매니저님은 오늘 우리 시장을 편안하게 바라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에 제가 타이틀 제목은 이제 훈훈한 시장이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앞으로 정말 오늘과 같은 장이 원래 우리 그렇잖아요. 추석 되면 한가위만 같아라, 그죠? 그래서 막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어제 오늘 특히 오늘과 같은 그런 장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계속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려간 것도 있다 보니까 빨리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만약에 코스닥 900이 좀 가까워진다 싶으면은 우리 또 치킨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민수 아나운서가 해보는 거 어때요? 900 가면 제가 쏘겠습니다. 900 가면 몇 마리 할래요? 제가 마리. 그때 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네. 치킨 값이 한 7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7만 원 가까이 예. 나왔어요. 와, 역시 요즘 물가 상승률이 또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3마리밖에 안 됐는데 네. 7만 원이 돼요. 그래요? 예. 900, 900.
그럼 전 4마리 갈게요. 900 가니까 9만 원 정도는 써야죠. 저기요. 그러면 총 5마리, 제가 3마리, 2마리 가시죠. 저를 끼지 마세요 이제. 왜요? 900 가면 그럼 매니저님이랑 저랑 같이 쏘는 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때요? 네, 한번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예. 오, 너무 좋네요. 그럼 그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각각 2마리씩 어때요? 900 가면 2마리, 2마리, 오케이, 2마리. 오케이. 2마리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빠진 거죠? 네, 빼드릴게요. 코스닥 900 가면 무리하셨으니까. 이민수 아나운서, 지난번에. 네. 그리고 조선일 매니저, 정종택 매니저가 2마리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정종택 매니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900 가능할까요? 아, 네. 제가 이제 연말까지는 좀 강세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잖아요. 약세장에서 그쵸. 지수가 10% 정도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만들었다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 잘 지지받으면서 공매도 금지됐던 그 월요일날 장대 양봉이나 중심값까지는 회복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지지받는다고 하면 또 우상향할 수 있는 지수의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FOMC에서 동결했고요. 그리고 고용지표 둔화됐고 CPI도 예상보다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시장의 좀 전반적인 분위기는 잘 만들었고요. 네. 거의 12월 FOMC는 금리 동결이 뭐 100%, 사실상 99.2% 정도 수치는 좀 보였지만 연말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좀 업종별로 보자면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좀 올랐다가 눌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는 뭐 HBM 관련주 움직임이 강했고 로봇 자율주행도 좀 움직임이 강했다는 것 좀 얘기를 드리면서 업종 내에서도 그러면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적이 강하게 좀 3분기까지 좋았던 기업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뭐 메타바이오메드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은 이미 3분기 누적으로 좋은 영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한 시장이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됐든 요즘 시장은 좀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돈을 그동안 잘 벌어왔던 종목들이 앞으로도 돈을 잘 벌겠지 이런 생각으로 더 주가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안에서 그리고 바로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 하나하나씩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 지금 확인하러 가볼게요. 첫 번째 적자. 바로 공매도 금지, 넥스트 레벨을 보자.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금지를 두고 정부의 입장도 따로 있고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의 의견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보면은 공매도 금지 이슈가 좀 불거지면은 그때 주가가 쫙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연속성을 봤을 땐 이거는 너무 이슈로 올라가다 보니까 더 올라가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넥스트 레벨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선일 매니저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뭔가 또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매도 그렇죠. 금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매도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좀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금년이나 내년 정도에 글로벌 증시에서 MSCI 지수에서 선진국 추세 편입하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하면은 선진국으로 들어간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 정책과 또 안 맞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경질을 해야 된다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긴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도 개선 정부안을 또 제도 개편에서 조만간 발표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공매도에서 어떻게 그동안에 움직였던가를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지금 현재 공매도를 했던 게 이제 4번째인데요. 이 직전이 지난 정권에서 가장 길게 했었죠. 원래 그때도 한 6개월 정도만 할 거라고 했었는데 무려 15개월 동안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의 추이를 보면은 뭐 코로나 기간이었기도 하지만 그때를 보면은 1000% 이상 수익 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게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을 상승하기 위한 요건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도 1000% 이상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사실 그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쵸.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는데 유동성이 없는 데다가 기관 외국인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공매도를 치니까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뭐 한 하루 정도 올라가면 이틀 사이 쭉 빼가지고 원래 출발했던 가격대까지 떨어지니까 문제가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공매도가 금지되고 지금 이제 문제가 있긴 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어제 발표했고 또 오늘도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지금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불구하고 그 이틀 전까지 보면은 너무 이제 조종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거였죠. 첫 번째는 시장 조성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도 됐고 기관 투자자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알게 모르게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지금 공매도 금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쫙 주가를 올리면 그 뒤로 여파로 기관이나 외국계들이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떨어뜨리면서 네.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금 평평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네. 어제도 그런 발표가 있었고 오늘도 그 영향 때문에 오늘 증시가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업종분들이 분명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자체 내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차차 이런 내용들이 더 부각되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중에 1,400만 명이니까 거의 한 5분의 1 이상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20%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간접 투자로 펀드를 통해서 이렇게 또는 ETF를 통해 가지고 주식 매수보다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국민이 1,400명 이상이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많은 피해를 보고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지금 보완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지금 시스템 내에서 우리 HTS에서 공매도를 볼 수 있는 숫자를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래전부터 얘기됐던 건데 전산화를 빨리 시켜가지고 공매도 하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이틀 전까지 나온 게 이틀 늦게 발표되긴 합니다만, 수치화를 해서 HTS 내에서 여러분들이 공매도 하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다른 그 외에도 한 5개 이상 더 이슈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선행돼야 될 점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바로 시장 조성자,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자들 공매도 차단시켜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전산화를 시켜가지고 공매도 나온 수치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 시장 좋아지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그냥 공매도를 금지시켰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요? 정권 끝날 때까지. 이번 정권이 끝나기 네. 때까지.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시장이 안 좋으면. 근데 공매도도 없다는 거는 우리가 뭐 공매도라고 해서 아예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공매도만의 순기능이 저는 좀 있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자라는 이야기인 건데. 선행에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공매도 순행이 보통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떨어지기 미리 이제 포인트를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는 거에 완충 역할을 한다는 거 있긴 합니다만,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게 안 됩니다. 오히려 떨어질 때 매도를 불리면서 수직 낙하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순기능보다는 좀 그쪽 기능이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그게 듭니다. 매니저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또 그렇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창에서 또 데니리님께서 또 공매도 이슈인가요?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공매도 이슈 이후에 막 주가가 요동을 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뭐 악재다, 호재다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앞으로도 관련 소식들이 계속 전해질 때마다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까요? 정종택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단기적인 약발 이벤트는 끝났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 그러니까 딱이니까. 맞습니다. 예. 이미 연말까지 좀 강세장이 펼쳐질 건데 불필요한 좀 파동만 만든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월요일에 상승폭을 크게 올렸다가 다 반납했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정부 당국과 금융당국 간의 어떤 불협화한 부분들도 불안전하게 좀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 공매도에 대한 이슈는 이미 역할을 다 했고, 지금부터는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제가 이제 밴드에 올린 좀 내용들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요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노이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가 이제 공매도가 금지
금지가 되면 환율이 오른다라는 이제 허위사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유포 단속 얘기도 있었고요. 정작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거라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공매도 잔고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시장 안정화의 목표의 공매도였다면 이런 부분은 역할을 다 했고요. 결국에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얘기 나오고 또 더 그러질 수 있다는 얘기는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공매도가 가지는 순기능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쵸. 주가가 좀 과하게 올라가는 거를 주가 거품을 좀 제거하는 기능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 자체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주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또 대규모의 또 외국인 자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걷어나가야 되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번 공매도 금지 이슈가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공매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생길 공매도를 막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있던 공매도 정도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앞으로의 거품이 더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정종태 매니저님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공매도 금지를 좀 오래 유지하면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우선 지금 기본적으로 환율 차이가 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많이 나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도 이미 어렵게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진입 장벽이 될 것 같은데 공매도라는 또 이슈도 어떻게 또 같이 또 이제 더블로 이렇게 네. 작용을 하게 되면 유입에 대한 효과는 확실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세계적인 이제 투자 현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공매도 금지 자체가 후진국으로 가는 조치일 수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공매도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개선 방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마냥 금지가 지금 시장에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앞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게 더 시장에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작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두 번째 작전, 반도체 실적 성장이 중요. 이거는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 뭐 내년 유망 섹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쵸. HBM 시장도 내년에 2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네. 이 중에서도 지금 어떤 종목, 뭐 HBM 당연히 봐야겠지만 그 밖에도 어떤 선별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이제 보통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3% 이상 보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신고가 52주 신고까지 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한 상승세는 올라갔던 역할을 했는데 어제 반도체에 특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의 핵심 키포인트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상장일에 신고가를 냈습니다. 차트를 보면 주가가 툭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액면 불안을 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지금 신고가거든요. 거기다가 밤 사이에 또 이제 CPI 같은 경우에 3.2%로 나오면서 예상을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뭐 HBM 관련주들도 있고 뭐 AMD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거의 2% 이상 반도체와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특이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은 7월 달까지 보면은 보통 윗꼬리를 달고 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샀던 분들이나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매도를 해서 하루 급등하고 한다 매도했기 때문에 보통 윗꼬리 달고 떨어져서 안 좋은 상황을 보여줬는데 오늘 보면은 7월 달 이후에 한 4개월 만에 의외로 종가 기준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네, 거기다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세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래서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HBM의 원래 강자는 SK하이닉스인데 네.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계속해서 뭐 기관들을 매수를 했던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내년 1분기 이상 지나야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또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 메이저급 고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HBM3가 지금 매출이 안 나고 있는데 HBM3하고 DDR5에서 실적이 한 방 나기 시작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캐파 사이즈가 왜냐하면 고객들이 빅 메이저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 두 개만 보더라도 앞으로 3, 4분기 이후에 4,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예. 반도체들이 수익을 잡고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HBM3 관련 종목 중에서 ISC나 한미반도체 같은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내셨는데 저는 그때 바닥입니다.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얘기하고 한미반도체는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갔고요. ISC 같은 경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SKC에 편입이 되면서 올 10월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 테스터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언제도 중요합니까? 내년이 더 중요한데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반도체 같은 경우 씨를 뿌린 것 같아요. 씨를 뿌려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긴 어느 종목들 같은 경우는 3배, 4배 이상 올라온 종목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시고 꽃이 피는 거는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ISC나 그 외에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얘기할 때 전 세계 전 업종의 꽃이 네. 이제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반도체의 꽃은 또 이제 이 반도체에 들어간 소자거든요. 그쵸? 그 소자 테스트라는 게 두산 테스트라는데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신다면 지금도 좋지만 내년에 더 좋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너무 올랐다가 아니고 지금 더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른 그러니까 종목이 오히려 더 올라간다. 그렇죠. HBM3의 대장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말씀드린 한미반도체, ISC 이런 종목들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반도체는 다시 한번 또 올랐던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이럴 때 좀 관점을 새롭게 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 있나라는 생각, 좀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봐야 되지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우리가 해보잖아요. 정종택 매니저님은 기존 대장주가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관점을 좀 새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저는 살짝 반대 의견을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을 좀 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미묘하게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조금 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 오늘 STI 신고가 경신했고요. 한미반도체라든지 대장주들은 지금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를 돌파 못하고 그 부분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좀 가장 강했던 거는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쵸.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좀 있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이제 좀 HBM에 대한 엣지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이번 3분기에도 좋은 숫자를 보여준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 기업들 좀 숫자와 같이 아이템이 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좀 네이버 밴드에 올린 좀 캔들 스캔을 좀 해주시면 우선은 제가 이제 키 좀 아이디어로 뽑은 건 실적 턴어라운드와 HBM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반도체 기업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우선 제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세정 공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성에서 세정 공정은 중요한 필수 공정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제 나노 공정, 좀 선단 공정 가면 갈수록 불순물에 대한 관리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우스라는 기업은 오늘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게 38억으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좀 보였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보면 이제 웨이퍼가 이제 휘는 현상을 좀 검사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바라봤던 시장의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한 10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27.6억을 기록하면서 좋은 또 숫자를 보여줬고요. 예. 두 개 기업 모두 오늘 한 10% 가까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장 끝나고 좀 찾은 기업이긴 한데요. 네. 이제 화학적 반응과 이제 기계적 힘을 통해서 반도체 이제 막지를 좀 평탄하게 하는 공정을 하는 KC텍인데 이 기업도 보면은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는 KC텍. 89억. 근데 지금 131억 정도 실적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세 개 기업에 대한 주가 위치를 좀 간단하게 보면요. 우선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오늘 10% 넘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보시게 되면 박스권 돌파하면서 오늘 중요한 자리 다 뚫었고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예. KC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은 오히려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부분까지 돌파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이 가장 좀 불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있고 플러스 알파로 숫자까지 나오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 위치도 바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이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같고요. 오늘 또 이스페타시스의 주가 네. 흐름이 또 그런 부분에 힌트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히 아마 좀 입맛에 따라서 나는 반도체 좀 새로운 종목들 보고 싶어 하면은 좀 정종택 매니저의 종목들 그리고 그 뷰를 한번 따라가 봐도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존에 그래도 강했던 가는 놈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조선일 매니저의 의견과 함께 종목도 같이 보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작전도 짜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 감별법이 있을까요? 과연?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감별법. 근데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감별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감별법 중에서는 어떤 걸 좀 주로 봐야 되는지 이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네. 2차 전지 종목 감별법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 오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이제 좋은 출발을 했다가 예.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은 조금은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까라고 봤을 땐 부품 쪽 관련된 기업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서현이와 아진산업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좋았는데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좀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어서 그것도 부분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이 화면 보면은 로켓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No. 자동차 이제 앞에 열어보면 본네트를 열게 되면 이 로켓트라는 배터리가 있는데요. 네. 기억나시죠? 네. 리모컨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 네. 요걸 만든 회사가 이제 세방전지라는 회사고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이 만약에 축소가 되고 이제 재생에너지 쪽을 이제 2차 전지 쪽 수소차 이런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레거시 모델로서 이런 쪽 매출이 이제 역성장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봐야 됩니다. 우선 세방 리튬 배터리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분기별 매출액이 좀 가히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들을 좀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막대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 회사 실적 데이터 좀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보게 되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800억이었고요. 네. 이번 3분기 누적까지 817억 나왔습니다. 연간 영업을 분기에 채웠군요. 네, 그리고 만약 4분기까지 300억 수준이 나온다면 이 회사는 또 다시 한번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지난번 이제 2분기 호실적 때문에 올라갔다가 눌렸지만 3분기에도 또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훈풍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좀 기업도 있는데요. 예. 자동차 범퍼 관련된. 근데 이제 어떤 범퍼냐면 전기차의 핵심은 주행거리잖아요. 네. 더 똑같은 충전량은 더 멀리 갈 수 있는. 충전하고 그쵸. 오래 가고. 맞습니다. 그럼 이 경량화가 정말 중요한데 그럼요. 전기차 전용 이제 이 범퍼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움직였던 거는 현대차, 기아차 여기에 독점 공급한다는 그쵸. 이슈가 있었고요. 요즘 주주들한테 유상증자하면 잘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회사 유상증자한 거 보시면 성장률 500%였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 움직임도 강했었는데요. 이 회사의 또 연간 실적과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385억이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지금 누적으로는 634억 그리고 200억이 또 나오면 올해 800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와, 네.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커진다는 건 그 회사가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트래킹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보는 게 우리가 생각한 2차 전지 배터리는 아니네요. 전기차 쪽이네요. 맞습니다. 네, 좀 맞습니다. 뭐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소재나 뭐 이런 거 전액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전기차 쪽에서는 그래도 필수적으로 또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에 좀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던 게 2차 전지가 뭐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하면서 굉장히 펀더멘탈이 죽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뭐 CPI 하회해가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고금리 때문에 자동차 못 산다 했었는데 내년에 인하를 하면 오히려 다시 전기차 판매량이 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가 피크를 찍고 그다음부터 좀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조선일 매니저님,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반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하고 그제 테슬라가 어제 또 5%가 급등을 했는데 그쵸. 급등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이제 인도에다가 저가용 테슬라 모델을 납품하려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뭐 가까운 곳에서 납품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공장이 없기 때문에
팩토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수입 분야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옛날부터 낮추자고 그랬는데 관세를 안 낮췄어요. 근데 네. 이번에 합의를 받아서 굉장히 싼 관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저가용 모델로도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고 급등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호주나 다른 곳에서도 저가 모델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급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2차 전지나 또 관련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피크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피크라고 보지 않고 2차 전지가요. 앞으로도 실적이 지금 나오는 게 저는 딱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업종과 반도체 업종군은 꼭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3분기, 4분기 때 지금 보면은 지금 다 그래요.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ISC도 지금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도 대표하는 종목들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2차 전지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4분기 지나서 내년 되면은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업종이 다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리포트 나온 거나 그런 거 다 믿지 마세요. 그 리포트 나온 거 다 틀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오늘 정매니저님 주제가 이제 부품이니까 부품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에코플라스틱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경량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 소재가 원래 만들어진 게 보통 이제 범퍼 같은 경우에 철 제품으로 만들잖아요. 왜냐면 부딪혀가지고 충격되면 깨질 수가 있고 거기다가 비틀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플라스틱 소재로 해서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 무게의 30% 이상 감소가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유리 있죠, 유리. 경량화 유리까지 만들었습니다. 기존 부품 대비 50%가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뭐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기아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차종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도 보면은 7.6%로 가장 강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들 괜찮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보고 있는 게 이제 화신 같은 종목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도 화신을 보면은 주가 차트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좀 많이 조정을 했는데 화신 차트를 보시면 밑에서부터 딱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를 만드냐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케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많은 글로벌 탑 안에 들어가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이 화신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출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좋은 종목이 이제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 오늘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맞아요. 잘 올라갔어요. 네, 아주 잘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3분기 실적이 매출하고 영업이익 보니까 전년 대비 한 30% 이상 늘었고 매출이익 같은 경우에 59% 늘었는데 4분기 때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출을 하고 있는 게 브라질 빼고 다 좋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올라갔던 게 한 21% 정도 올라갔고요. 매출이.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15%, 인도가 조금 미비합니다. 8%, 미국이 108%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서현이화가 갖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편입했던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무려 한 1,045억 이상 매출이 영업이 편입됐기 때문인데 앞으로 제가 보니까 고기능해서 지금 말씀드린 제품들도 많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4분기 이후부터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하나로 TCC 스틸인데 그 종목은 여러분 다 아시죠? 원통형 배터리인데요. 테슬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전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효율이 각형이나 파우치보다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만들었던 얼마 전에 만들었던 제품이 무려 5배면 성능이 좋다고 그래서 TCC 스틸이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들어가고 있는데요. 종목이 조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성장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부품주 관련해서까지 이야기 짚어봤고요. 빠르게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네 번째 작전 공개해 봅니다. 슈퍼사이클의 버금가는 상승 기대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뉴스가 하나 나왔죠. K조선 암모니아,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수주 잭팟 예약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은 암모니아 이 운반선에 대해서 처음이라고 했고요. 예.
또 HD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세계 최초로 또 따냈었죠. 앞으로 뭐 정록대 매니저님 조선주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주 얘기 드린 이제 삼성중공업 2분기에서 3분기에도 흑자 기록을 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상부에 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 관련된 기업들 좀 차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박스권 부근에 돌파를 하려는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뭐 4분기라든지 상반기까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 아무래도 지금 조선주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는 철강 가격 때문에 실적 잘 나오고 좋은 수주하고 고가 부품에 수준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걸 얘기는 했지만 계속 실적에 대한 부진들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분기 연속 흑자 전환한 삼성중공에 대해서는 좀 유의미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 선박 그 관련해서도 친환경 쪽이랑 또 같이 또 엮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제가 좀 자료 올린 거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뭐 화물 유조선 컨테이너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텐데요. 그럼 이제 암모니아 같은 운반선의 장점은 탄소가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가 그렇죠. 않고요. 에너지 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고급의 어떤 기술력들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상용화라든지 이게 어떤 대중적으로 많이 퍼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일부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제가 좀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암모니아선 좀 생겨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국내 유일의 이제 암모니아 운송선 보유한 기업이 KSS 해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게 모든 직원분들한테 주식을 줍니다. 그래서 직원이 655명이 있는데 다 주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와 자부심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해운주라고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지금 뭐 발틱 운임 지수나 뭐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자체가 이제 물동량이 제한됐던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좀 돈을 못 벌고 밀리고 있었지만 KSS는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뭐 네. 이런 데 대한 뭐 해운에 대한 사업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와 관련된 이런 운송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 현황도 좀 보게 되면 KS 우리사주도 한 12% 정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당장에 또 돈 버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LNG선 이제 발주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천연가스를 초저온 상태에서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본행제 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동성하이텍과 그리고 한국카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3분기 때 실적이 좀 명암이 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동성하이텍은 컨센보다 좀 잘 나왔고요. 한국카본 좀 밀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주 잔고도 많고 이번에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한 동성하이텍과 좀 KSS 해운을 뭐 실적도 보이면서 뭐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일 매니저님 시간 관계상 일단 조선 쪽에서 보고 있는 종목 네. 종목 명만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사실 이게 이 두 종목은 월요일 날 말씀을 다 드렸던 거거든요. 맞아요. 3분기도 실적 좋은데 4분기도 실적이 좋은 종목. 1등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2등이 이제 하나오션이었고요. 3등이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지금 3분기 때도 두 개 회사들 이제 흑자 달성을 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4분기는 전년 대비 한 38%,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은 4분기에 38% 두 개 똑같네요, 거의.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되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LNG선 위주가 특히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LNG선은 지금 전체 비중의 50%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60% 이상을 늘어나고요. 지금 고가로 지금 선정하는 게 미국하고 지금 캐나다 두 개 하나 해서 한 3개 정도, 3기, 4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1, 4분기 때 또 이제 계약 체결할 것들이 한 2개 정도 더 들어가는데 굉장히 지금 강한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수에서 또 이어가지고 그게 한 1,500억 정도 되는 게 또 플러스로 또 작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조선주가 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정말 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잘 돼야 기자재 회사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들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작전명 시크릿 네 가지 작전 모두 짜봤고요. 이제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거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거즈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MBN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페이 차스 전화 연결을 통해 가능합니다.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인 순위 1위는 여전히 한규수 매니저님 자리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은 아주 또 크게 올라갔습니다. 와. 어제 19%였는데 오늘 32%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정종택 매니저도 수익률 크게 올라왔습니다. 오. 플러스 7%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5.63% 보여주고 있네요. 자, 한규수 매니저의 수익률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칩셋 메디어 계속 1위를 지키고 있고 2위요. 바로 어제 얘기했던 이수페타시스가 하루 만에 1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3위에는요, 또 얼마 전에 정종택 매니저가 또 편입했던 지오소프트 벌써 8%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정종택 매니저의 종목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아주 네. 기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슈어소프테크도 상당히 좋았는데, 지오소프트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이제 좀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3분기까지 누적 실적도 좋았고 기술적 위치도 너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상승 출발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좀 실적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뭐 또다시 뭐 오아시스 상장 이슈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트리거가 되어서 또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기술적으로 장기 평선까지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드린 목표가까지 충분히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에코프로비엠 또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을 때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던 게 에코프로비엠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기관 외국인들이 아직도 시장 조성자하고 유동성 공급자들이 아직도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거의 한 5일, 6일 동안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안에는 실시간적으로 보고 있는 트레이딩 앞에 있는 이제 현재가에서는 안 보이는데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APEC 하시러 조사회담 하시러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셨는데 꼭 보고를 하셔가지고 공매도 완전히 없애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일 매니저 에코프로비엠까지 리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그럼 이제 내일장 공략주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종택 매니저의 종목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드림텍 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AI 매틱스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또 결론은 나무가라는 회사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AI와 뭐 로봇, 자율주행 쪽에 다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일 텐데, 뭐 가장 가져온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를 뽑으자면 이제 기술적으로 위치를 어느 정도 완성을 했다. 정고점을 돌파하고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좀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우선 사실은 그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지문 인식 센서, 그거를 만드는 회사고요. 삼성전자에 좀 매출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포인트 있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이제 바이오 센서, 그걸 이제 무선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데이터도 좀 관리를 하고요. 그런 어떤 헬스케어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지문 센서에 대한 기술을 기반으로 이쪽 영역을 진출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뭐 본업 자체가 좀 미끄러지면서 실적이 좀 오랜 역성장하긴 했지만 정성장하고 보이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또 실적이 바닥을 다짓고 턴어라운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에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잘 나왔다라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더 드려보자면, 네. 우선은 이제 최근 10월 23일 날 이제 9,260원 바닥을 찍고 조금씩 완만하게 좀 주가를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 이때 좀 그 전에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던 이유는 유니캐스트가 가지고 있던 이제 AI 매틱스라는 회사를 이쪽 드림텍으로 좀 이관을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로봇, 자율주행 AI 쪽은 이쪽에서 좀 관할을 해서 좀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회사들과도 좀 시너지를 더 잘 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가져왔고요. 가격 전략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11,000원 얘기 드리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2,5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가 택한 종목은 바로 드림텍이었습니다.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10,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금 라임 살려준 거예요? 그럼요. 정종택 매니저가 택한 택한 종목. 매니저 드립니다. 오, 장난 아닌데요? 아, 쇼미더머니 나갈까요? 합격 목걸이 제가 주겠습니다.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조선주 오늘 아니죠? 예, 조선주 아닙니다. 네, 갖고 나오고 싶었는데 네. 월요일날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 폭락할 때 제가 사야 된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오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이미는 아직입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지금 아시겠지만 HBM3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엔비디아는 벌써 내년치가 벌써 다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TC본더에 마지막 이제 후공정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안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특히 제가 이제 키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곽 부회장님이 여태까지 한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 8월 22일 날이 63,300원을 고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이때 리포트가 고점이다 끝났다 뭐 전문가들도 이제 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무려 9월 1일부터요. 9월 1일부터 364,800줄 샀습니다. 제가 평균 단가 55,000원 나왔을 때 계산해 보니까 200억이 넘어요. 자, 여러분들 회사를 대표하는 분들이 주식을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금년보다 내년이 더 실적이 좋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삼성하고 그다음 미래에셋에서 ETF가 나오는데 한미반도체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HBM3 대장은 한미반도체고요. 한미반도체가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식시장 특히 반도체 종목 안 갑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꼭 보시고요. 가격은 내일 조금 조정해서 6만 원 그리고 목표 가격 좀 조금 작겠습니다. 66,000원, 손절 라인은 5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목표가 66,000원, 손절가는 55,500원입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내일 시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일단 매수가 매니저들은 아무래도 수익률 대결을 하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게 수익률 대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맞아요.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무료 방송 안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네이버 밴드에 3분기 누적으로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 5개를 좀 올려놨으니까요. 밴드에 정종택 이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잠시 후 이제 10시 40분부터는 3분기까지 누적으로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가 좀 바닥에 있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엣지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실적도 나오는 기업들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잠시 후 40분부터 유튜브에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방송 끝나고 10시 40분에 정종택 매니저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조선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정 매니저님을 위해서 저녁 방송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지금은 한 500분 넘게 오신 것 같은데 많이 오셔서 정 매니저님 방송 꼭 보시고요. 저는 네이버 밴드 아침 6시 반부터 많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하게 여러분이 보실 것들을 큰 거시적인 관점 올려드리고요.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드리는데 어제 추천드린 종목이 오늘까지 한 30% 이상 급등을 했죠.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외에 지금 이제 무료 방송에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한미반도체나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 편입된 종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오늘 또 지금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후 3시 30분에 방송해드렸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조선일 검색하셔서 무료 방송 확인해 보시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선일 매니저와 정종택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슬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내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입니다. 맞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진짜 준비하신 만큼 좋은 성적 꼭 거두시길 저희 스타워즈 투나잇 제작진과 저와 민수 아나운서 모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날씨 많이 추우니까 꼭 좀 따뜻하게 껴입고 시험장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